아파트에서 그대로 다 내려오면 저 주차장에는 전혀 쓸모없는 공간이 되는 거잖아요. 두 번째 시간이죠. 골조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골조공사 하면 건물의 뼈대를 짓는 공사를 말하는데요. 뼈대 하니까 무조건 뭐 튼튼하기만 하면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금 사진에 보시는 대로 골조를 하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철골로 하는 방법도 있고 나무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아파트가 있는 이유는 좁은 지역에 좀 밀도 높게 살려는 그런 목적이잖아요. 그러면은 높게 지어져 있는 아파트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엘리베이터도 있어야 되고 주차장도 있어야 되고 당연히 또 물, 전기, 화장실 뭐 이런 거 다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건물의 어떤 고유한 기능을 만족하면서 튼튼해야지 그냥 튼튼하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기능을 만족하는 구조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공동주택의 구조체를 만들기 전에 이미 많은 검토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수도 배관, 전기 배관, 화장실, 드레인, 천정, 등기구, 저런 것들은 이미 골조공사 시작하기 전에 어디에 뭘 배치할지 계획이 돼 있어서 골조공사를 하면서 같이 시공이 되어져야 되는 부분이죠. 또 있어요. 엘리베이터를 한번 볼까요? 고층 아파트에서 뭐 반드시 필요한 엘리베이터인 경우에 그 엘리베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 이 통로, 엘리베이터 샤프트가 낙하할 경우를 대비해서 완충용 공간이 있어야 돼요. 맨 밑에 층의 지하 주차장 바닥보다 엘리베이터 바닥은 저 위치가 이미 토공사 할 때도 땅 파는 걸 더 깊게 파야 되는 거고, 저기에 구조체 공사를 할 때도 저 위치는 2250mm가 더 낮게 구조체 공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주변의 지하 주차장 바닥보다 저렇게 낮게 돼 있어요. 예전에는 저걸 일일이 틀로 다 짜서 했었는데 요즘은 저렇게 기성 제품으로 철제로 된 엘리베이터 박스가 저렇게 나와요. 그럼 저기다가 이제 사방으로 철근 배근도 하고 콘크리트를 바로 이제 타설해서 훨씬 예전보다 간편한 시공 방법으로 엘리베이터 샤프트의 최하단부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게 또 있어요. 집수정인데 건물의 맨 밑은 물이 항상 고이잖아요. 빗물이 들어오기도 하고 또는 지하수가 유입이 되는데, 물이 전 바닥에, 주차장 바닥에 있지 않게 하려면 어딘가 주차장 바닥보다 낮은 곳이 필요하죠. 그게 이제 집수정인데, 도면으로 한번 볼까요? 저런 식으로 지하 주차장 바닥보다 집수정 바닥은 당연히 낮아야 돼요. 저렇게 구조체 만들기 전에 이미 어느 부분에 몇 개소의 집수정이 들어갈지 이런 게 이제 다 계획이 돼 있어야 되고, 구조체 공사하면서 그 깊이만큼 더 파서 주차장 바닥보다 낮게 시공이 돼야지 되는 거예요. 참고로 주차장 바닥에는 현장에서도 계란판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볼록볼록한 그런 것들을 바닥에 깔고 그 위에 콘크리트를 타설을 해요. 그래서 지하에서 발생되는 물들이 그 물길을 만들어 주려고, 그게 이제 다 흘러서 저 집수정으로 가서 고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저기에 펌프를 달아놓고 물을 배출을 하는. 또 있어요. 전기실은 외부에서 22,000V의 전기를 받아서 가정에서 쓰는 220V로 낮춰서 보내주는 곳이에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22,000V를 220V로 낮춰주는 장치가 수배전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저 위에 있는 하얀 관을 통해서 높은 전압이 들어와서 전압을 낮춰준 다음에 다시 각 가정으로 이렇게 보내주는 뭐 이런 거가 되죠. 저 옆에 보면 발전기실이에요. 만약에 정전이 되고 나면 최소한의 조명과 사람이 타고 있을 수도 있는 엘리베이터는 운행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 뭐 큰 사고를 방지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모든 아파트에는 다 저렇게 발전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전이 되면 제가 자동으로 돌아요. 기름으로 자동으로 돌아서 전기를 생산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엘리베이터나 비상 조명 이런 거를 이제 밝혀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보세요. 천정고가 굉장히 높죠? 전기실은 층고가 높아야 돼요. 5.6m예요. 근데 그 옆에 있는 주차장은 3.2m죠. 그러면 2.3m가 정확히 높이 차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하 주차장 상부나 전기실 상부나 그 위에는 커뮤니티 마당이, 도로가, 인도가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실 천장이 지하 주차장 천장보다 2.3m가 튀어나오면 안 돼요. 그 공간 활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으로 데려가야 되는 거예요. 2.3m를 더 파야 되는 거예요. 지하 주차장 바닥보다 전기실 바닥은 여기가 전기실이야 라고 사전에 계획을 해놓고, 그 전기실 바닥은 토공사에서 이미 더 파고 골조 공사하면서 2.3m 더 낮춰서 기초도 치고 전기실을 형성을 하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가 세대 내부에도 많아요. 화장실은 바닥이 거실 바닥보다 60mm가 낮아요. 왜 60mm가 낮아야 되냐면 화장실은 물 쓰는 공간이기 때문에 안에 슬리퍼가 있잖아요. 그 슬리퍼가 문을 열면서 슬리퍼의 윗부분이 닿지 않게 해주는 그 최소한 높이가 60mm인 거예요. 그래서 60mm를 낮춰서 이제 시공을 해야 되는데 슬라브를 아예 골조 공사할 때 50mm가 낮아요. 화장실 슬라브가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소음이 이제 밑으로 전달될 우려가 있어서 화장실 바닥 밑에 층의 바닥에 가서 차음제를 천장에다가 붙이는 거죠. 빨간색으로 친 게 이게 골조 벽체예요. 세대 내부에는 건식 벽체도 들어가고 조적 벽체도 들어가고 하는데 그거 다 빼고 골조로 된 벽체만 표시를 한 거예요. 빨간색에. 저렇게 보시면 가로 세로 얽히설키 저렇게 막 있잖아요. 이쪽 방향 막 이제 있는데 저게 29층이 최고층이라 그런다면 저 위에 있는 29층에서 그대로 다 이제 내려올 거 아닙니까? 저 모양 그대로 쭉 내려와서 1층, 그 다음에 지하 2층, 지하 3층 기초까지 저 모양 그대로 내려가야 되죠. 그래야 아파트에서의 하중이 기초로 고스란히 잘 전달이 돼서 안정적인 건물이 이제 되는데,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저기 이제 오른쪽에 높이 올라가 있는 부분이 아파트고 왼쪽 좌우로 이제 쭉 뻗은 거가 지하 주차장인데, 아파트가 저렇게 주차장을 가로지르는 경우 많잖아요. 자, 그러면 아파트에서 아까 뭐 가로 세로 막 이렇게 옹벽들이 있는 것들이 그대로 다 내려오면 저 주차장에는 전혀 쓸모없는 공간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비싼 그 공간 활용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아파트가 뭐 한 세대만 있나요? 두 세대, 세 세대 이렇게 길게 이제 있으면 그 넓은 그리고 긴 그 공간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공간이 돼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가로 세로로 있었던 그 벽체의 간격을 주차장의 용도에 맞게끔 변화시켜주는 뭔가가 있어야 돼요. 아파트가 서 있으면 아파트의 맨 밑에 부분, 그러니까 주차장이 시작되는 맨 위에 부분에 전이 슬라브라고 하는 굉장히 두꺼운 높이 2m 이상이 돼요. 그런 전이 슬라브나 전이 보로 이 아파트의 벽체의 간격을 다 받아줘요. 얘가 다 받아서 주차장에 주차장 용도로 쓸 수 있는 기둥이나 벽체 간격으로 따로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 있어서 전이 슬라브나 보가 있어서 여기는 아파트 용도에 맞는 그 구조체가 형성이 되고,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주차장에 차를 댈 수 있는 간격으로 이 벽을 바꿔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조공사예요. 저게 그 말씀드린 아파트의 주차장 부분이에요. 저렇게 이제 간격을 주차장 용도에 맞게끔 변경을 해줄 수 있으니 차를 댈 수 있는 거예요. 차를 댈 수 있고, 또 아무리 긴 아파트가 막고 있다고 하더라도 차량 통행로가 있어야 되잖아요. 차량 통행로도 저렇게 형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아파트 벽체 간격대로 그대로 내려왔다고 쳐보세요. 아무 짝에도 쓸 수 없는 공간이 되는 거죠. 자, 또 이거 보세요. 주차장 상부예요. 주차장 상부는 뭐 커뮤니티 마당, 인공 폭포가 있는 뭐 석가산 돌로 이렇게 막 그 폭포처럼 만들어 놓은 거, 돌덩어리 무거운 거를 이제 올려놓은 것들, 뭐 이런 거 이쁜 것들 많죠. 또는 뭐 사람만 다니는 인도, 차가 다니는 차도, 뭐 이런 거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많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하 주차장 슬라브는 방금 말씀드린 그런 용도에 맞게 뭐 예를 들어서 차가 다니는 부분은 더 보강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사람만 다니는 부분은 조금 덜 튼튼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용도에 맞게 보강을 하는 거예요.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 보십시오. 저렇게 이제 각 부위별로 1번, 2번 번호로 매겨서 1번 부분에 고정 하중은 뭐뭐뭐야. 저 위에 용도가 뭐기 때문에 또 다른 활 하중은 뭐야. 토사는 얼만큼 쌓여. 사용 하중은 얼마가 돼. 이런 거를 다 계산을 해서 1번 부분은 얼만큼 튼튼하게 해. 2번 부분은 조금 덜 튼튼해도 돼. 3번 부분은 어떻게 보강해야 돼. 철근 배근은 어떻게, 간격은 어떻게, 두께는 어떻게, 콘크리트 강도는 어떻게, 이런 걸 용도에 맞게끔 미리 다 계획해 놓고 실제로 그거대로 공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볼까요? 주차장은 뭘 하는 공간입니까? 주차를 하는 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모듈이 있어요. 5100에 8000짜리 모듈을 쓰고 있어요. 저희 회사는 5100에 8000짜리 모듈을 쓰려면 기둥이 그 모듈의 사이사이에 있어야지 차대는 중간에 떡하니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아까 주차장 상부는 또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용도에 따라서 무게를 받는 거가 틀리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용도에 맞게끔 기둥이 차의 한가운데 있어서는 안 되니 좌우로 조금 그 모듈에 맞게끔 옮겨주고 이 기둥은 별도로 보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다? 기능에 맞춰서 구조가 따라가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런 모든 경우를 다 만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철근 콘크리트 구조인 거예요. 어디는 5cm 낮게 해줘야 되고 어디는 5m 또 높게 해줘야 되고 뭐 이런 다양한 모양, 다양한 형태를 모두 다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철근 콘크리트 구조다. 그래서 아파트는 철근 콘크리트로 구조 공사를 하는 거예요.